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만 준비가 된다면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3일 중동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재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to continue these important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내용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에 만족을 표시했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이런 반응을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at since Hanoi. We think we're in a better place, and I think the remarks you saw out of North Korea this morning suggest that that may well be a very real possibility.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논의에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폼페오 장관은 실무협상 재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을 확인하며 미북 정상이 서신 교환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이번에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앞서 김 위원장이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진행돼 20일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김 위원장이 작성했고 전날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11일에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같은 편지를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대응 조치국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이같이 밝히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해 유엔과 관련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과 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6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 등과 함께 이 같은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고 있지만 감시망을 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It's a bit of a needle in a haystack. It's a large body of water, and those ships will adapt their techniques as we interdict. They change their methods and locations. 이런 가운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최근 북한을 8년 연속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기관에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이들의 대리자와 거래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시 강화와 효과적인 대응 조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 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금융 관련 불법 행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한국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DMZ 비무장지대 판문점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4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은 미한 동맹 공고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1박 2일 일정으로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고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입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 등으로 이런 구상은 어려워졌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곧 재개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 측이나 북측 모두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친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는 실무진 간 만남을 유인하는 미국의 제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핵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까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Unless the letter is very specific about what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give up and what they want from the Americans in return, then it's kind of just like flattery. 켈리 교수는 그러면서 친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북 간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 한국에 도착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미한 정상회담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판문점 등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접촉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서울 방문은 약 7주 만이며 이 본부 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에서 함께 기조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9일 강연에서 실무 차원의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한 샘넌 전 상원 의원은 미북 양측의 이득이 되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 후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접근법이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샘넌 전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네 나라가 비핵화 비용 분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샘넌 전 의원은 공화당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의원과 함께 협력적 위협 감축 CTR 프로그램을 입안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경제와 주민 복지를 개선할 것인가가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 완화는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겠지만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며 북한의 재래식, 생화학, 방사능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있는 한 외부 투자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단체인 성우회는 6.25 전쟁 69주년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조기 이행돼야 하고 북한 핵 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우회는 24일 6.25 전쟁 69주년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미북 회담과 더불어 북한 핵 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미한 동맹이 더욱 강화 발전돼야 불확실한 미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후에는 또 북한은 1950년 6월 기습 남침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군사 도발과 각종 테러를 자행하면서 위장 평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